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3급 국가기밀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USB에 담긴 내용이 3급 국가기밀이라는 것을 인정한 주체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 법원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향후 문재인 등에 대한 간첩 이적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문재인이 저지른 것인데 어떤 경위를 거쳐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게 됐는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열린 두 사람의 회담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통 정상회담은 통역이나 배석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문재인, 김정은 이 두 사람은 40분 동안 단독 회담을 가졌고 아무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새소리만 들릴 정도로 내용 파악이 어려웠는데 각국 정보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후문이 있었고 결국 입모양으로 파악하는 복화술 기법까지 도입됐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회담을 마치고 평화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북한 김정은이 발전소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복화술로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후 문재인이 김정은과 환담을 하는 자리에서 자료를 USB에 담아 전달하는 일이 있었고 당시 청와대는 처음엔 이런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USB와 관련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됐었는데요. 그러다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로 수사 때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서에 북한 원전 지원을 암시하는 파일이 다수 포함돼 있어 파장이 일었었고 이 USB는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USB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3급 국가기밀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3급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는 것은 간첩 이적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고 따라서 문재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구조화 변호사는 USB 내부 문건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결정을 통보받았는데요. 즉 구조화 변호사가 소송에서 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판결문 속에 어마어마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 이후로 USB 내용이 국가기밀 중 3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문재인이 3급 국가기밀을 적국인 북한에 넘겼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사건 정보, 즉 USB 내부 문건 전체는 국가정보원법 4조 보안 업무 규정 및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 통일부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 따라 국가기밀 중 3급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국가기밀 중 3급 비밀이 누설될 경우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제2대 구조화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USB가 3급 비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진 것이고 이 사실이 사법부에 의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향후 문재인 등에 대한 간첩 이적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서 구 변호사는 2022년 5월 문재인과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 등 유관기관의 정부 강요를 간첩죄, 이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1층 환담장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건네준 것은 명백한 간첩 혐의로 당시 입모양으로 발전소 문제라고 언급했으며 USB 안에는 신경제구상에 대한 책자 PT 영상이 저장돼 있고 산업부는 해당 사실이 전해진 후 언론에 언급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만드는 데다가 김정은은 수개월 뒤 2019년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대한민국 원전 기술과 노하우를 넘긴 건 명백한 간첩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셨다시피 앞뒤가 딱딱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죠. 자, 만약 기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이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이용해 전력 생산을 늘리고 이를 군사력에 사용하는 건 누구나 쉽게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심지어 핵무기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 변호사는 이번 판결문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수사검사도 변화했고 사법부가 3급 군사기밀이 넘어간 것을 입증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다면 수사에 활로가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것은 3급 국가기밀이 USB에 담겨 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이 마당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라고 보는데요. 자, 이걸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자, 이 사안도 김정숙의 외유성 관광 논란과 옷값 논란처럼 또 문재인 사위가 관련된 이스타항공 특혜 취업 논란처럼 수사당국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년째 논란이 재점화됐다가 소멸됐다가 또 재점화됐다가를 반복하면서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야당이 이적행위라고 명명하자 청와대는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를 하면서 법적 조치를 운운했을 뿐 명확한 해명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만한 그 어떤 근거 자료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반대 진영의 정치 공세라고 치부하기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또 민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을 해소할 방법은 딱 한 가지겠죠. 전체 자료의 원문과 북한에 전달한 USB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자, 물론 법원이 3급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지만 적국인 북한 김정은에게 공개한 것을 왜 우리 국민들은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1권과) (2권) 각각 따로 판매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2권이 한 세트로 리뉴얼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는 2권을 이렇게 멋진 박스에 한데 모아 보관하실 수 있는데요. 박스 세트 구매자분들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 3장을 증정해드립니다. 이 모든 증정품은 오직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렇게 3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숨가쁘게 전개된 국정의 비화를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히고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솔직한 심경이 담긴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 전 대통령의 사진만으로도 소장 가치가 충분한
어둠을 지나 미래로 박스 세트 구매하신다면 가치 있는 소비가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